진짜 태국에서 망고 먹으면 차원 달라. 일본에서 그 스시 먹으면 차원 달라. 캐나다에서 스키 타면 차원 달라. 이런 말 하는 애들 있으면 진짜 귀sha되게 때리고 싶잖아. 근데 사실 이걸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엠마오 연구소. 혹시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사치품을 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사치를 부려도 될까요? 이거 좀 재밌는 주제죠. 일단은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가 당연한 말일 텐데, 이렇게 말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사치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올 수도 있죠. 나 저번에 좀 어이없었던 것 중 하나, 옛날에 달렸던 댓글인데, 나 그 영상에 제 차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차가 뭐냐면은, 제가 원래 저는 여태껏 차를 2번 사봤거든요. 첫 번째가 저 군대 입대할 때 그때 첫 차 샀었는데, 왜냐면 장교로 군동 장교다 보니까 SUV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가장 싼 SUV, 그 티볼리 누가 주문하고 취소한 거.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 돈이 없을 때였어요. 장교 입대해가지고 장교 입대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증명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좀 뭉탱이로 낼 수도 없었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중고차 할부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새 차를 생할부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2,020만 원 주고 티볼리 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얘를 샀더니 차가 퍼졌어. 정말 많이 탔거든요. 얘를 거의 한 18만 킬로 탔지? 퍼져가지고 작년 9월에 제가 차를 바꿨어요.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휘발유 차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제가 워낙 수련회 왔다 갔다 설교하느라 장거리를 많이 뛰잖아요. 전기차를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그때 가장 싼 전기차, 작년 9월이었는데 2021년에 나왔던 그 아이오닉 5, 심지어 95,000km 탔던 거. 그래서 그거 얼마 들었더라? 순수하게 차값만 치면 그것 또한 2,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샀죠. 사니까 이제 그게 영상에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야. 그때 언제야? 그 한원재 목사님 그 공연 보러 가는 그 브이로그 찍었을 때. 근데 그거 보고서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나보고 사치 부린다고 댓글 단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치의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이거 사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돈을 다 이웃에게 기부하고 판자촌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 나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반대 얘기부터 해볼게요. 반대 얘기.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라기보다도 사치를 그냥 무한대로 하는 건 잘못되었나? 이 얘기 좀 먼저 해봅시다. 이거는 잘못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그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치를 누리고 그 즐거움을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요트 파티를 주기적으로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요트 파티를 안 해봤거든요. 그쵸? 저도 뭐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렇게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근데 요트 파티를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대요. 나도 몰라 안 해봤어. 근데 정말 그 물 위에 있다는 어떤 자유로움, 동시에 거기서 그 우리들끼리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어떤 독립적인 느낌. 아무튼 되게 재밌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모르겠고 한 번 하고 싶어요. 맞아, 한 번 하고 싶은 거 정도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못 해가지고 막 못해서 되게 안타깝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해보고 나면, 즉 그 재미를 알고 나면 주기적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친구들 모였을 때 요트 파티 한번 할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의 힘과 돈의 매력을 알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감각이 높아져 버려서
그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갈망하게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돈을 갈망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 왜 차원 달라병 그거 있다며.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망고 먹었어. 아 진짜 태국에서 망고 먹으면 차원 달라. 한국에서 스시 먹었어. 일본에서 그 스시 먹으면 차원 달라. 한국에서 스키 탔어. 캐나다에서 스키 타면 차원 달라. 이런 말 하는 애들 있으면 진짜 귀sha되게 때리고 싶잖아. 아니, 우린 재밌는데. 근데 사실 이걸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동남아를 종종 갔다 보니까 가서 먹어보니까 다르긴 하더만.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먹는 망고가 옛날엔 몰랐지만 그냥 먹었지만 아쉬운 존재가 저한테는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감각이 높아졌을 때 그런 위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치가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중독 같은 거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쓰고 싶은 사치에 쓰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의 소유는 오롯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죠. 근데 이거 싫어요. 이거 내 건데 왜 그래요? 내 건데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지금 돈에 대한 관념이 잘못 잡혀 있기보다도 아직 그냥 복음에 감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냥 어떤 수호신, 짱센신 그 정도로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감화되어서, 그럼 복음에 감화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복음에 대한 삶이에요. 그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삶의 패턴은 당연히 우리의 돈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돈 중 일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써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이웃한테 돈 쓸 때 줄 때 아깝지 때로는. 근데 아니야, 내가 복음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렇게까지 내 삶을 바꿀 정도로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걸 수 있겠다. 어쩌면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걸 수 있겠다. 그래서 양육받아야 할 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부도 하면서 사치도 부리면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치를 부릴 때 감당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감각이 높아져. 그러니까 진짜 해외 한번 나가서 스시 먹어봤더니 더 맛있어. 툭 하면 떠올라. 그러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려면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렵고 뭔가 좀 꺼리게 되겠죠. 조심스럽게 짐작해보자면은 지금 이거 댓글 다신 분 아직 돈 많이 안 벌어봤죠.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 소비가 늘어났을 때 내 죄성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냥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럼 많은 돈이 있으면은 기부도 많이, 사치도 많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학생이지.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아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비교도 하게 되고, 뭐 누군 돈 많대. 어쨌든 내가 돈 많으면 겁나 행복하지 않을까? 난 돈 많이 벌어서 사치 겁나 해볼 거야. 절대. 아마 재훈 학생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와 재훈 학생의 욕심이 늘어나는 속도 중에서 전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재훈 학생이 돈을 못 벌 거란 얘기가 아니라 욕심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중에 더 많은 걸 내가 더 갖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알바 조금 했어. 특히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알바했을 때 많이 빠지는 건데, 한 달에 한 180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20살 때 180만 원 받으면은 얼마나 큰 돈 같아. 맨날 그동안 학교 있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받다가 갑자기 180만 원 받으니까 그럼 뭐해? 바로 사치를 부려. 이게 인생 망하는 첫 번째 길.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그 카푸어들 돈 생겼다고 바로 차 뽑는 거야. 벤츠 같은 거 몰아봤어. 오, 좋아, 좋거든. 딱 벤츠 몰았을 때 친구들이 야, 너 벤츠 타냐? 막 하기도 하고 막 와,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러고 나중에 망해가지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 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모닝 같은 거 탈래 봐. 못 타지. 좁지. 아이씨. 그럼 그때부터 평생 동안 나는 모닝 탄다는 어떤 뭐랄까 열등감에 눌려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알바했어. 돈 벌었어. 다 부모님 드려. 뭘 사본 적이 없어. 어느 날 부모님이 딸 앉아봐. 뭐딸 우리 딸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일도 많이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모닝 중고차 하나 해왔어. 그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우와 나한테 차가 생겼다니. 누군가는 모닝을 타면서 비참함을 느낄 때 누군가는 모닝을 타면서 행복감을 느끼겠죠. 근데 자신의 사회생활을 사치로 시작한다. 인생 조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원 학생 진짜 잘 생각하면 좋겠어. 돈 생겼을 때 자신의 도파민이 높아지는 걸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사치의 목숨을 걸어서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사치 자체를 내 벌이에 맞게 적당히 쓰고 사람들을 돕고자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급적이면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감정은 절제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재원 학생을 함부로 짐작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마음이 높냐면은 예를 들면 차라고 해볼게요. 나 페라리 몰고 싶어. 진짜 페라리라는 차량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페라리를 몰았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우월감에 목마른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 명품도 비슷해. 명품 예를 들면은 뭐 샤넬 그 백을 갖고 싶어. 그 샤넬 백의 그 특수한 디자인과 그 마감재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샤넬 백을 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나에게 우월감. 맞지? 내가 맞췄지? 아이 재훈아 고마워. 그 삼촌 기분이 너무 좋다. 야 딱딱 맞춰가지고. 오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사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재훈 학생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부터 한번 정리해 봐야 돼. 혹시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19살 학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삼촌처럼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말을 편하게 하고 싶거든? 혹시 뭐 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요, 절대 우월감 속에 있지 않아요. 그걸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나았을 때, 페라리를 몰았을 때, 말 편하게 해도 된다. 고마워. 행복은 있잖아. 절대 우월감 속에 있지 않다? 봐봐. 내가 만약에 벤츠를 몰아.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게 뭔 줄 알아? 벤츠를 모는 사람들끼리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언제 좋을까? 내 동창들 만났을 때 은근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난 내일 또 형님들 만나서 술 마셔야 돼. 무슨 형님들? 그 있어. 그 저기 벤사모라고 벤츠 보는. 와, 너 거기 가? 와, 그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딱 그 모임 갔어. 벤츠 타는 사람들 만났을 때 너는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게 될 거야. 왜? 대부분 거기 모임에 끼기 위해서 가장 하위 레벨의 옵션도 낮은 중고차를 아마 샀을 거거든.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벤츠 최고급을 사고 싶어. 아니면 아예 더 그 위 단계 페라리를 사고 싶어. 그러면 또 거기서 열등감을 느낄 거야. 또 다시 우월감. 뭐냐면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 우월감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겠다? 그건 정말 절대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을 쫓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행복감을 갖고 있게 되면은 현재를 평생 불행하게 생각할 거야. 저길 가야 돼. 저길 가야 돼. 저길 가야 돼. 근데 그거를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요런 데 그림 많이 활용하지? 자, 아마 이 친구는 당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거야. 삶에 좋은 활동력이 되겠지. 어떤 삶에 되게 좋은 만족감을 주게, 그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지. 근데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
아마 이 말은 얼마 안 가서 죽고 말 거야.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절대 네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안 돼. 재밌는 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법연수원에 서 있잖아. 사법연수원.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어. 검사와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거든. 당연히 최고 천재들이 모인 곳이잖아. 그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돼. 그러면은 최소한 사법연수원 갔으면은 거기는 더 이상 어떤 그런 신분이나 그런 이제 지적인 거로 열등감 없겠지? 아니, 어떤 분이 얘기해 줬는데 사법연수원 가잖아. 그 서울대와 타 서울대로 나뉜대. 타 서울대들은 서울대한테 열등감을 느낀대. 그럼 서울대들은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끼느냐? 재수한 사람과 바로 들어온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또 바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사법고시를 몇 학년 때 합격했냐? 그러니까 당연히 1학년 때 합격한 사람이 짱인 거고 2, 3, 4는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그 이후. 그러면은 서울대 바로 입학 1학년에 사법고시 들어옴 이러면 이 사람은 최고일까? 아니지. 이 사람은 또 이제 뭘 느끼게 될까? 아버지가 법조인 사람한테 또 열등감을 느낀대. 그러면은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은 또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낄까? 그 모든 것을 갖췄는데 잘생겼어. 이런 사람한테 또 열등감을 느낀대.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무서워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도 웬만하면 느끼면 안 돼. 정말. 오케이? 내가 재훈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이번엔 뉴욕에서 담배생님이랑 토론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번에가 제가 인천에서 푸슝 뉴욕 간 다음에 뉴욕에서 홀리컨배 타고 담배생이랑 같이 시카고를 가서 코스타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저는 인천으로 담배색은 뉴욕으로 이렇게 푸슝 가게 됩니다.